97학번. 네. 또 오래됐죠. 차유람 씨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 네. 근데 예전에 또 이상화 씨와의 스캔들에 대한 해명도 하신 적 있잖아요. 지금 연타로 2번 접었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24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했어요. 몇 년 하셨어요? 석사 과정 굉장히 길게 했기 때문에 몇 년 하셨어요? 정확하게 한 1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 젊은 지성들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로스쿨입니다. 여기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족 지성의 아이콘 고려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 코치님, 요즘 네. 날씨가 진짜 덥잖아요. 네, 많이 더위 덥죠. 어떻게 이겨내세요? 저는 이열치열. 여름에는 공부한다. 네. 거짓말입니다. 그럼요. 네. 공부보다는 네. 제가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파티를 네. 엽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파티를 열어서 네. 광안리 앞바다에서 제가 실제로 이제 파티룸을 빌려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파티를 합니다. 파티에 이렇게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솔깃하네요. 네. 그래서 배지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이제 또 여름을 이겨내시는가 궁금합니다. 뭐 저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실내에서 야구 보는 거 그런 재미로 그러시구나. 또 이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하고요. 또 요즘 보면 좀 시원한 곳, 특히 뭐 겨울왕국 같은 곳에서 오.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모셔볼 분이요, 이 겨울왕국과 정말 잘 어울리는 분 같아요. 그럼 네. 엘사나 안나처럼 아주 예쁜 여성분이 나오는 건가요? 네, 기대하신 것처럼 엘사처럼 예쁜 공주님은 아니지만요, 멋진 왕자님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내 최장 국가대표이자 이 얼음판을 지배한 이 얼음 왕자입니다. 우리 이규혁 선수를 한번 모셔보죠.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뭐, 어색하게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규혁 선수 모르는 분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97학번 스피드 선수 이기혁입니다. 여기 오늘 고려대학교 오시면서 참 많이 설렜을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인연이 참 깊으시잖아요. 네, 사실 제가 97학번. 네. 좀 오래됐죠. 그리고 학부도 여기서 했고 또 석사도 과정도 여기서 했는데요. 알고 네. 그러셨구나. 네, 무엇보다 석사 과정 굉장히 길게 했기 때문에 몇 년 하셨어요? 정확하게 한 1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석사 14년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가능한 거구나. 배울 게 많아가지고. 예. 배울 게 많다고 하셨는데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학부 때는 경영학과 전공했고요. 네, 석사 때는? 네, 체육교육 전공. 그러셨군요. 그 정도 기간이면 박사학위가 나와야죠.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학점은 좀 어느 정도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너무 초반부터 너무 정렬한. 학점을 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예, 장가 안 가셨으면 말 잘 들으세요. 네, 석사 사실 제가 훈련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좀 늦어진 감이 있었는데요. 또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에 제가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의미 있게 좀 학교 생활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학점 같은 부분은 네. 사실 일단 졸업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목표하고 학교 다닐 때 똑같네요. 사실 뭐 저도 겨우 졸업한 입장으로서 사실 아, 학점을 진짜요? 여쭤보면서 죄송했습니다. 네. 죄송할 짓을 왜 했어요? 대본에 써여 있어서. 제가 대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질문을 또 드리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규혁 선수 오늘 만난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고 좀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기사들 내용이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네. 뭐가요? 아주 짧고 굵은데. 네,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뭐 차유람 씨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 오, 아주 실명을 거론하시는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방송에서도 재밌게 이제 풀어 나갔던 얘기라서 한번 그러셨구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네. 또 실례인가요? 네. 지금 연타로 2번 접었어요. 끝나기 전에 제가 2번 드려도 돼요. 네, 아니 근데 차유람 씨는 사실 저랑 같이 뭐 크게 보면 운동 선후배잖아요. 그렇죠. 모 프로에서 같이 이제 테니스란
그런 스포츠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네. 처음부터 저는 남자친구 있는지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방송할 때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싱글이기 때문에 네. 또 좀 이렇게 좀 유도하시더라고요. 좀 편한 사이였고 네. 또 무엇보다도 저하고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요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굉장히 좀 달라요. 굉장히 다른 친구고 되게 정석을 다리는 그런 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네, 저하고는 정말 그냥 오빠 동생 사이. 네. 방송이기 때문에 좀 과장된 면도 없잖아 있었던 그쵸. 것 같고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예전에 또 이상화 씨와의 스캔들에 대한 해명도 하신 적 있잖아요. 스캔들만 일으키시고 이거 아니 그만큼 일은 또 없으시고. 매력적인 아, 남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황 토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3건을 했으니까 소개팅을 3건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아 근데 이상화 선수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상화 선수가 갑자기 금메달을 또 이제 네. 따고 또 무엇보다 또 2연패라는 그 굉장한 업적을 그쵸. 남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하고의 연결고리를 자꾸만 찾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만큼 이상화 선수하고 좀 오랫동안 네. 대표팀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또 뭐 남자 여자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그 뭐 가족 같은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중학교 한 1, 2학년 때 처음 이상화 선수가 대표팀을 들어왔었어요. 그때 네. 당시만 해도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이미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그런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굉장히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죠. 이제 숙녀가 됐으니까. 네. 사실 이규혁 선수가 결혼 정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 늦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자꾸만 여자 얘기 물어보시고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럼 저 책임져 주시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요. 그 미래를 약속하고 뭐 최근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계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왜냐면 연결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시작을 했으면 그건 네, 내가 마무리도 확실하게 잘해야 짚어야 되니까.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제가 은퇴한 지 지금 불과 한 1년 조금 남짓 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할 일도 좀 많고 또 뵙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 뭐 이성분들을 이제 접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씩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네. 빨리 저도 짝을 찾아야 되겠죠. 네. 힘쓰겠습니다. 저희가 좀 힘써야 네, 되는 우리-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뭐 소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최장 기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국가대표를 하셨었잖아요. 정확히 얼마 만에 기간 동안 하신 거죠? 네, 24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했어요. 아니 그런 분이 계세요? 24년 가량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안 깨질 것 같아요. 최장 기간이에요. 네. 국가대표로서는 최장 기간 타이틀을 달고 계신데요. 지금은 또 이제 코치라는 타이틀까지 달고 계신데 선수와 코치 좀 이 다가오는 호칭에 대한 느낌이 좀 어떠세요? 어느 뭐 호칭이 좀 더 편하다든지 아니면 좀 더 느낌이 좋다든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선수라는 호칭이 저한테는 익숙하죠. 그렇죠. 간혹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아직까지도 안녕하세요 유격 선수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소개할 때 전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는 그런 걸 좀 제가 좀 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네. 하는데요.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그렇게 불려지는 게 좀 더 기분이 더 좋고요. 선수가 아니면 좀 약간 좀 잊혀지거나 내지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선수로서 이제 은퇴한 선수로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사랑이 자기 일에 대한 사랑 관심이 그렇죠. 많으시니까 애정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못 묻고 넘어가가지고 네. 고려대학교를 경영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저는 경영학을 부전공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법학과 아니면은 경영학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운동선수 특기생들은 이제 과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은퇴를 하면 무엇인가를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좀 많이 요즘에는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되게 당연하게 다 알고 계셨는데, 네. 그 과의 선택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운동 선수들이 다 이제 체육과로 가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경영학과로 졸업했다는 거에도 되게 좀
제 또래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자부심이 당시에는 있으실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거 그랬었던 약간 것 같아요. 편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영문학과를 전공했는데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를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포기를 네. 했거든요. 너무 네.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더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그거 어려운 점. 네, 알겠습니다. 네. 잘안 들으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선수와 코치의 삶의 얘기로 좀 돌아가서 확실히 뭐 선수로서의 삶과 코치로서의 삶,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수할 때는 네. 저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요. 누군가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좀 제 몸 관리.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훈련 시간에 훈련을 나갈 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는 이제 훈련을 불참해도 되는데 선수로서는. 그쵸. 하지만 이제 코치는 제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항상 나가 무조건 있으니까. 나가야 되죠. 네. 그렇죠. 선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확실히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제가 은퇴하고 처음에 이제 선수들하고 같이 또 접했을 때 선수로서 같이 후배들하고 훈련했을 때 그런 제가 하는 충고와 네. 코치로서의 그 충고 좀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네. 선수였을 때는 이제 선수 후배들한테 네. 되게 못한다고 좀 질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더 이제, 선배니까. 이제 코치로서는 좀 못하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좀 더 힘을 내기 위한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언뜻 볼 때는 반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선배일 경우에는 좀 위안을 해주고 코치일 경우에는 엄하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로 그렇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였을 때는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에서 네. 뭐 이렇게 칭찬과 뭐 이런 배려보다는 네. 정확한 좀 뭐랄까요 그런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고 네네. 선배로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코치로서는 아무래도 이것들을 다 이렇게 뭐 큰 시즌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네네.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리커버리할 수 있는 걸 좀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또 전망을 해야 되니까 그러시겠구나. 뭐 그리고 또 국가대표 생활 워낙 오래 하셨고 운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을 훈련시키다 보면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도 들고요. 그거 저 질문하신 거예요? 네. 사실 그거는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매 순간 들고 있죠. 이제 사실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되게 쉽게 했었는데 네. 또 선수들이 좀 했을 때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저하고 신체적 구조가 다르니까요. 네. 반대로 선수들이 되게 쉽게 하는 걸 제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간혹 하면 축구 같은 건 전 못하니까요. 네. 그렇죠. 선수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약 올렸어요. 축구 이렇게 못하시냐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좀 그거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이규혁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간에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규혁 선수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지금 떠오르는 어떤 질문들 한번 받아서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릴게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서 24년 동안 지내신 거면 거의 올림픽을 5번에서 6번 정도 나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동안 힘드신 일도 있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이겨내셨고 혹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외에 다른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해주시네요. 저는 그 스피드 스케이트를 시작한 그 계기가 저희 그 부모님이 다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세요. 아버지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피겨 스케이트.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스케이트 가족의 일원이 저는 됐고 그래서 제가 맏아들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스케이트를 접하면서 선수가 됐는데요. 그 선수가 됐을 때 저희 가족이 더 전체적으로 다 스케이트 선수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오히려 계속 한 길로만 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당연히 세계 1등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청소년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갈등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길로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고 그럼 나오신 거예요? 제가 좀 단순한가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쭉 그냥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운이 좋은 일들이 많았죠. 국가대표 선발이 됐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나이였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 빨리 선발이 돼서 또 그 안에 대표팀 안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네. 계속 좀
좀 실패하는 일보다는 성공하는 일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더 많이 흥미를 좀 느꼈고 그래서 사실 올림픽이 저한테 좀 운동하면서 좀 슬픔을 줬다면 슬픔을 준 그런 대회였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 올림픽 이후에 제가 좀 재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세계 신기록 수립한다든지 네. 1500m에서 그죠? 네. 했었죠. 그리고 또 뭐 세계 선수권 우승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 2연패 막 이런 올림픽을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라는 뭐 누군가의 그런 메시지 같이 저한테 좀 많이 왔어서 네, 실패할 때마다 4년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좀 더 고민을 하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침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부침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훌륭한 지도자가 저는 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앞에 계신 학생분께 마이크 전달해드리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M 방송사 모 프로그램에서 테니스랑 그 축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외의 모습을 봐서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축구 나왔었군요, 방송으로도.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아까 저분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그 중학생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되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6회 연속 진출이라는 대업도 달성하시고 그 외에 세계 신기록도 2번이나 경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많은 업적들을 이뤄내시면서 성공만 하시면서 어떤 공허함 같은 건 없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타로 지금 굉장히 진지한 질문인데 어떻게 잘생기셨어요, 얼굴이. 한번 내보내주셔야 돼요. 이건 뭔가요? 네, 저도 잘생긴 사람들 보면 개인적으로 좀 재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호남형이시고 지금 목소리 톤이 약간 청문회 좀 부담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대표팀에 합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저한테 좀 운이 좋았던 일들이 많았어요. 뭔가를 알기 전 나이에 네, 그러니까. 대표팀에 선발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그렇게 묵직한 자리구나, 네. 책임감 있는 자리구나라는 인식보다는 사실 그냥 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정도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좀 거듭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학교 때는 어디서 이제 메달을 따거나 특히 국가대표로서 메달을 따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그 월요일마다 하는 그 조회 시간에 네. 제가 빠지는 거. 교장 선생님과 항상 이제 독대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이었어요. 네. 근데 국가대표보다는 학교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생각의 국가대표였다가 이제 점점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좀 뭐랄까 내가 좀 더 많은 성공을 거둬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좀 느껴졌는데요. 사실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순탄하게 운동선수 생활을 했지만 올림픽이라는 그 큰 대회에서 계속 좀 무너졌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 좀 저한테는 있었어요. 98년도 올림픽 할 때만 해도 대학교 1학년 때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았고 또 무엇보다도 좀 제가 너무나 멋모를 그런 상황 때문에 올림픽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메달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좀 아무래도 그만큼 또 경험이 없다는 것은 또 거기에 또 단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실패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메달 따기 위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때는 운동선수라고 얘기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운동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그 대회 때문에 그 6번의 올림픽이 저는 좀 사람다운 운동선수 좀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타고난 재능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타고난 재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재능으로 좀 성공하신 것 같은지 아니면 그 다음에 후속적인 그런 훈련이나 환경이 더 중요했는지 저는 살짝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재능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중학생인데 대학생들을 이기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뭔가 타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형들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좀 무의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훈련할 때도
뭐 다른 선수들이 10번을 할 건 전 한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좀 자만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은 빨리 성공하면 이런 자만심이 많이 생길 거고 그 자만심이 자기한테 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24년을 한결같이 그래도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올림픽 때 뭐 지금도 상상하면 만약에 98년도에 금메달을 땄으면 저는 이런 사람이 안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좀 더 좀 뭐랄까 남들이 원하는 그런 운동선수의 상은 아니고 네. 그냥 제멋대로인 또 은퇴를 빨리 하는 그냥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라고 얘기하기 좀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그런 한 명의 그냥 예전의 선수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올림픽을 실패하면서 당시에는 계속 내가 왜 올림픽에서 실패하지 뭐가 부족하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재능보다는 좀 노력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더 알게 됐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더 많이 하는 훈련량으로 좀 커버를 해 갔던 게 경기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성과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죠. 멋진 말씀입니다. 네. 실패하면서 재능보다 노력을 더 기울였다. 그 말씀. 아니요. 그 올림픽이 이규혁 선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자극제로 작용했다고도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워낙 어렸을 적부터 스포츠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막내 때부터 최고의 선배까지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막내로서의 생활과 선배로서의 생활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뭐 막내로 들어가면은 네. 중학생이니까. 네, 제 위에 그 어른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6, 7분이 계시죠. 네. 그러면 그분들의 청소와 빨래와 각가지 심부름들은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귀여워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던가 봐요. 귀여워하지만 시킬 건 다 시키는 게 국가대표의 현실이죠. 네. 근데 저는 너무 어렸을 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좀 귀찮거나 내지는 싫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되게 형들하고 어울리는 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중학생인데 대학생들이 움직이는 그런 문화들을 만족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네. 그때 음주도 혹시 하셨나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선배나 후배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세요? 네. 그동안에 운동하면서 누군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냐? 그리고 이제 선후배들에 대한 네. 얘기들. 근데 그 선후배들의 얘기를 한 명, 두 명으로 짓기에는 제가 너무 오래 또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순간에는 선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후배들 때문에 제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됐기 오히려 자극이 때문에 되어 있어서. 네, 처음에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선배들한테 이기기 위해서 뭐 국가대표 생활을 더 열심히 했다면 네. 나중에는 후배들한테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은 선배가 됐었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후배들한테 쉽게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좀 6번의 올림픽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후배들은 저 같이 생활했던 모든 선후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인이고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늘 일반인들은 방송을 통해서 올림픽 선수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생활이 이렇게 선수촌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훈련량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단순해요. 저희는 새벽 6시에 기상해가지고요. 그냥 뭐 가볍게 또 운동을 하고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오전부터 9시 반부터 12시까지 훈련을 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3시까지 좀 쉬다가 계속 운동이에요. 3시부터 6시까지 훈련을 하고 저녁을 먹고 개인 시간을 갖는데요. 네. 그 중간에 야간 훈련이라고 개인 훈련을 이제 주시죠. 감독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개인 훈련이지만 감독 선생님들이 계속 눈치를 주시죠. 방에 있으면 이렇게 문을 잠깐만 열고 들어오시면 TV 뭐 재밌는 거 하니 없으면 뭐 그래도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운동하지. 뭐 그 운동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떻게 거기 옷을 입고 나가죠? 주섬주섬.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어렸을 땐 진짜 운동했었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훈련에 대한 그런 뭐랄까 배우는 것들이 네.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네. 휴식과 이제 훈련을 굉장히 병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뭐 매일 훈련만 했죠. 계속, 네네.
대단하세요. 그것도. 그런 국가대표 생활을 말씀해 주셨듯이 13살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뭐 어렸을 적이라 괜찮았던 점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어렸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힘드셨던 부분. 어렸을 때 제가 사실 조금 노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물 위에 묻혀 있으면 네. 좀 괜찮았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가족이죠. 집에 이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1년에 네. 뭐 한 달 정도 집에 있는데 네. 그때는 뭐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들 네. 특히 뭐 제 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굉장히 되게 친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좀 자주 못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 기억에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들은 뭐 가족과 같이 못 있었던 것 그리고 학교 생활을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못했던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렇네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죠.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13살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첫 경기 어떻게 좀 생생하게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좀 이제 40대를 다 그 처음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라도 제일 기억나는 첫 경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좋을 괜찮고요. 것 같아요. 저는 그 국가대표로서의 첫 번째 올림픽은 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죠. 네, 특별한 네, 의미. 94년도 릴레하멜 올림픽인데요. 네. 94년도에 그 노르웨이에서 열린 대회였기 때문에 특히 유럽에서의 그 스피드 스케이트는 굉장히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열기도 굉장히 대단했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같이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처음에 제가 경기를 끝내고 이제 뒤에 저희 선배님들 막 응원하면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거기서 이제 우승자들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우승자가 정해지고 그리고 또 그 이제 2, 3등이 나뉘었을 때 네.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우승자한테 그 2등, 3등 선수들 그리고 전 세계 그 같이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 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스피드 스케이트가 이렇게 좀 정직하게 네.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제 눈에 중학생인 제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주인공이니까 네.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어떻게 보면 올림픽의 꿈을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됐죠. 그 올림픽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6번의 이 국가대표 그 기간 동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 6번의 그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규혁 선수만의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아무래도 선수니까 경기할 때 그 네. 이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하고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 중에 저랑 비슷한 선수하고 같이 경기했을 때 이기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옆에 있는 선수와의 그런 상황적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약간 특이한 것은 제가 오래 했지만 이제 선수들의 얼굴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특히 그렇죠. 외국 선수들이요.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얼굴은 다 바뀌었지만 그 나라 특성의 스케이팅은 계속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네덜란드 선수들 그리고 일본 선수들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의 그것도 흐름을 읽어낼 수 있군요. 특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계 신기록도 2개를 보유하고 올림픽을 6번 이렇게 진출하고 했었는데 메달을 이렇게 딸 수 있는 항상 그런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었는데 보도 못했을 때 오는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마음에 대한 또 비교, 사회 이런 것에 대한 압박감, 심리적 압박감이 되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았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잘 못 견딘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24년 할 수는 없죠, 절대. 근데 올림픽에 대한 그 제 추억은 사실 20몇 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에요. 네. 맨 마지막 그 소치 동계올림픽을 안 갔으면 네. 오히려 더요. 네, 저한테는 올림픽은 그냥 악몽 같은 항상 저한테 좀 좌절을 많이 준 대회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대회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제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아마추어 운동선수로서 누군가한테 이름을 알리기 위한 대회는 올림픽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올림픽이 굉장히 저한테
오는 그런 부담감은 굉장히 컸고 그리고 또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그게 더 배가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굉장히 힘들게 올림픽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그 소치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좀 저는 좀 생각을 다시 좀 정리를 했어요. 올림픽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 선수 생활을 한다고 그리고 올림픽 메달 때문에 한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올림픽을 치르면서 올림픽 그 메달은 어느 순간 저한테 좀 약간 핑계같이 되더라고요. 선수를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그 선수 생활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그런 핑계. 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올림픽을 좀 오히려,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또 그동안 20년 동안 못 봤던 그 올림픽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많이 보고 와서 저한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대가다운 대합입니다. 메달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는 그렇죠. 그 마음이 그리고 크십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 소치 올림픽에서 확실히 더 깨닫게 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이 이제 경기를 24년에 있다가 은퇴를 하셨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네. 되게 이제 홀가분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은퇴 선언을 하시고 나서 뭐 예상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시원섭섭한 게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다음 올림픽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의 그 금메달 획득이 저한테 평생 꿈이었는데 결국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수로서의 꿈은 못 이루지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잘할 수 있게 네. 그 스피드 스케이트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일들을 지금 하려고 굉장히 계획 중이에요. 이 평창 올림픽의 선수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든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 스피드 스케이트라는 종목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일반 분들한테. 대중적으로, 네. 예. 그냥 올림픽에서 그 경기하면서 막 이구지구하는 그런 네네. 좀 치열함도 있지만 네. 그냥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일반 분들이 많이 아셔야 올림픽 때 정작 저희 선수들이 할 때 더 많은 응원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일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홍보 일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네. 은퇴 후에 참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은퇴를 하면 나는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었다라고 했던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요즘에 하도 다 해봐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도 은퇴 전에 마음 먹었던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은퇴하기 전에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죠. 그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좀 규칙적인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다음 날 경기가 있으면 네. 어떻게 해서든 잠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긴장감 때문에 또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경기를 하기 전에 몸 상태를 맞춰놨으니까 컨디션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좀 힘이 넘칠 때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막 잠을 설치고 있지만 나는 자야 된다는 그런 압박에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면 유도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먹을 수도 없죠. 받을 수도 없고 네. 그냥 내추럴하게 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은퇴하면 진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다 막 이런 되게 좀 편안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은퇴하고 나서 좀 그렇게 며칠을 좀 생활했었어요. 네네.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네. 저도 이제 억지로 좀 자야 하는 상황이 발생. 선수를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방송이나 뭔가 있으면 네. 좀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경험하면서 은퇴해도 또 별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은퇴 후에 좀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이기혁 선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아까 학생들의 질문이 상당히 진지하고 전문적이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몇 분의 질문을 더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튼튼한 하체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튼튼한 하체로 유명하신 튼튼하죠. 네. 그런 선수 정도 되면 그 스쿼트 같은 거 몇 킬로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 좋아요. 스쿼트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네, 스쿼트는 어떻게 하는 건 다 아시죠? 네, 그 네. 기구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키로는 220kg 정도. 와.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회를 하는 겁니까? 그 정도? 220kg는 이제 1회 한 번 하는 거죠.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 그걸 순간에 할 수가 불가능한 근데 일. 이제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횟수에 이제 뭐 한 번을 들었다. 근데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 그게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프린터 같은 아. 경우는 강하게. 한 번에 힘을 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기 때문에 스퍼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 100kg 네. 에 들고 30번 하는 거 저는 그걸로 점프를 해요. 아, 점프를 저는 100kg 들어본 적 없습니다. 30kg를 100번. 아, 30kg를. 예. 30kg를 저희는 이제 시간으로 뛰어다니시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하체 훈련의 그 이제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와. 뭐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훈련하면은 도로 사이클 한 80km 정도 타거든요. 와. 사이클 선수들하고 같이 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그 경기복을 입으면 네. 좀 뭐랄까 리얼하게 좀 이렇게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만큼 좀 하체 훈련에 대한 그런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운동 안 하시니까 하체가 확인을 해보세요. 전면에 이런 질문을 하체 확인. 빨개지면서 왜 이렇게 질문을 그런 식으로 볼터치. 네. 이규혁 선수 이제 은퇴 후에 이규혁 코치로 또 활동하고 있는 이규혁 선수의 최근 뭐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하게 좀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방송 출연도 하시죠,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는데 요즘 생활 좀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에 은퇴하자마자 좀 일이 좀 많았어요. 네. 사실 제가 좀 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선수 시절보다 훨씬 더 바쁘게 좀. 아, 진짜요? 네. 뭐 근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24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하다가 다른 일을 한 번에 이렇게 접하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네. 또 그것도 그렇네요. 다 하시니까. 근데 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되게 재밌게 했고요. 네. 무엇보다 그 이제 뭐 책이라고 표현하면 좀 저한테는 좀 쑥스러운 일인데 그동안에 제가 운동하면서 좀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그런 훈련 일지 같은 걸 쓰잖아요. 네. 훈련 일기라고 하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시켜서 했었던 일인데 네. 그게 저한테 나중에 자료가 돼서 네, 요번에 작년에 그것을 좀 정리하면서 네. 아, 예전에는 어떻게 운동했었구나 뭐 이런 추억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시간이 돼서 저한테는 네. 좀 의미가 있었죠. 뭐 다양한 활동, 책 쓰는 거, 강연하는 거, 코치로서의 생활, 또 방송에서의 어떤 활약까지 좀 다양한 활동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좀 잘 맞는다고 느꼈던 부분,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던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다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방송도 사실 그 축구랑 네. 테니스 보셨지만 제가 진짜 못했을까요? 근데 그냥 그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창피하다기보단 되게 재밌었어요. 예. 즐기시는 네, 다른 분들이 너 왜 이렇게 못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재밌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면서도 왜 내가 이게 안 되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제가 연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하면서도 되게 느는 거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얻을 정도로.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저한테는 제가 운동 은퇴한 다음에 좀 아쉽고 또 혹시라도 약간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없애준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었죠. 어떤 은퇴 후에 활력소가 된 그런 네네.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방송에서의 모습을 좀 보면 뭐 앞에 계신 남학생분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어느 연예 못지않게 좀 활약과 또 입담이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평소에도 좀 어떻게 예능감이나 입담이 좋으신 편인지 그걸 제 입으로 제가 어떻게 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저희 스피드 스케이트라는 종목 자체가 조금 약간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기 전에 막 웃고 있을 수 없고 네. 또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사실. 바로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집중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진지하거나 집중을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조금 저와도 가깝지 않나 경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네. 자연스러운 모습. 그래서 그 방송 이후에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저한테 와서 뭐 사진을 찍고 그리고 뭐 사인을 받아가시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조금 어렵게 오셨다면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동네 그렇지. 허당처럼 테니스 이렇게 못해요 이러면서 접근을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도 본인 방송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못한 건 좀 피했고요. 아, 일부러는 안 보셨어요? 제가 좀 잘한 거 위주로 많이 봤죠. 아, 여기 좀 대본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자신의 예능감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저는 뭐 반은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운동선수로서 그 지켜야 될 선? 네. 제가 막 개그맨도 아니고 네네. 뭐 영화 배우나 뭐 이런 네. 그런 좀 뭐랄까 연예인이 아니고 운동선수로서 이제 그 예능 프로에 네네. 참여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운동선수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지 않나. 네, 그 요즘에 근래 많이 활약하고 있는 서장훈 선수 계시잖아요. 네. 네네. 지금은 뭐 노골적으로 지금 뭐 연예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한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말씀하셨던 선배.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장원 형님은 뭐에 씌어서 지금 거기서 네. 예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제 안 하셔야겠는데 보니까 지금 봤을 때 일단은 장원 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님도 은퇴한 지 저랑 시기가 좀 비슷하셨잖아요. 네. 근데 형도 그런 본인의 좀 우울하거나 공허함을 좀 예능으로서 좀 많이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후배로서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그죠. 네, 저 또한도 저는 이제 뭐 빙상 관련돼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 또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 서장훈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무래도 스포츠 스타 출신이 이렇게 방송에서 활약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혹시나 좀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배워야겠다 또는 라이벌로 생각이 든다 이런 방송은 있을까요? 뭘 배워요 배우기? 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요. 저는 뭐 배운다기보다는 그 아무래도 그 서장훈 형님하고는 저하고 굉장히 친한. 네. 그래서 저희가 시즌도 같잖아요. 이 농구 시즌과 이 빙상 시즌 같아요. 그렇네요. 겨울에 네.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시즌 때는 항상 같이 어울리고 술자리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장훈 형님이 본격적으로 연예인을 하기 때문에 장훈 형이 하는 그런 예능을 보면서 혼자 좀 지적을 하거나 이건 좀 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적은 있죠. 그 장훈 형 약간 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무뚝뚝하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좀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기혁 선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이제 동시에 많이 하고 계신데 한 24년 동안 해오다가 이제 코치로도 이제 네. 길을 접어드시긴 하셨지만 앞으로의 또 꿈은 어떻게 되시나 앞으로의 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느 순간 그냥 스피드 스케이트라는 것이 저의 일부가 된 것 네. 같아요. 일부보다 전부죠. 네.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회가 남아있죠. 네,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일원이 되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강연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피드 스케이트를 알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동계 스포츠 전체를 알리기 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해갈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또 바람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동문으로서 또 고려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만큼 이 질문만은 좀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장 국가대표 생활을 한 이규혁 선수 그리고 또 인간 이규혁 선수로서 내가 꼭 지키고 싶은 내 인생의 법이 있다면요? 원칙. 법은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법은 그 규칙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우승을 해야 그 메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항상 그 규칙에 어긋남이 없는 그냥 정직한 운동선수로서 네. 모든 일에 그렇게 정직하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젊은 지성과 함께하는 여기는 로스쿨입니다. 여기로 오늘은 그 첫 시간인 민족 지성의 아이콘 고려대학교에서 이 최장기간 국가대표 기록을 갖고 있는 이규혁 선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초반부터 네. 중간에 많은 질문 해주셔서 계속 공격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네요. 네.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항상 좀 와서 후배들도 보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일 있으면 항상 고대를 위해서 또 아. 학교를 위해서 네. 또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 코치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이규혁 선수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한 분야의 대가가 된다라면 여러 가지 일도 동시에 다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흔들리시더라도 네. 한 분야를 뚝심 있게 정말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오늘 이 코치님, 정 코치님 해가지고 네. 두 코치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께도 좋은 코칭이 됐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뭐 저도 진행을 하러 왔지만 참 여러모로 많은 걸 얻어가고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